당신아 나나 이 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참 비극이다. 그런 걸 경험을 못했으니까. 나는 그 생각했지. 그때 2002년에 애기도 많이 생기고 결혼도 많이 했대요. 아, 참 연애하기 좋은 시절이었겠다. 이때가 딱 나도 19살, 20살 때인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혜경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나이가 앞자리가 차로 바뀌어서 나이가 먹는 데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자 심하연입니다.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야겠니 지금? 네, 지금 제 고민이 최대 지상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. 자, 본론으로 출발합시다. 네, 제가 며칠 전에 역사적인 그날 나는 어디에 이런 다큐멘터리인가 그걸 봤어요. 나는 대한민국에 처음에 올 때는 진짜 한국의 드라마 보면서 북한에 있을 때도 펑펑 울었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 왜 그렇게 눈물샘을 자국하냐고. 근데 요즘은 몰라 감정이 말랐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봐도 눈물이 안 나고 자꾸 웃음이 나와. 근데 내가 그날 그거 보면서 아마 펑펑 울면서 내가 우리 신랑한테 물어봤다니까. 당신은 저때 어땠어? 이랬더니 나도 중국에 가 있었어. 몰라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야 당신아 나나 이 시대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참 비극이다. 그런 걸 경험을 못했으니까. 그게 뭔지 아니? 아저씨. 2002년 월드컵. 그래요, 맞아요. 월드컵 그 영상 저도 언니 보라고 해서 링크 걸어줘서 어. 봤습니다. 그럼 난 2002년에 뭐 했냐? 저는 대학생이었습니다. 공부 열심히 하고 농촌지원 나가자 뭐 이런 거 하면서 농사 하나 짓고 공부하던 그때였거든요. 야. 2002년에 남한에서 월드컵이 진행되었는 줄도 정작 북한에서 몰랐습니다. 안 알려줬어. 전혀 몰랐어요. 이렇게 전 세계인이 모여서 하는 축제잖아. 진짜 그 말 그대로 축제인데 우리는 아예 몰랐다는 거야. 근데 나는 그 시기에 또 북한이 뭐가 있었는지 아니? 7월 2일 경제조치가 나왔어. 2002년. 그래서 월급이 올라간다. 그래가지고 이런 그것 때였어요. 때문에 북한에선 조금 막 술렁술렁 할 때였어. 왜냐면 월급이 갑자기 막 30 몇 배로 뛰니까 와 그러면 우리 부자 되지 않을까? 개뿔씨 쌀이 더 올라가더만.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랬잖아. 무슨 채권을 거둔다면서 월급 다 반납해서 북한 채권을 사라. 대신 너네 한 달, 두 달치 월급을 국가에 기부하고 10년 이에는 강성대국 진입할 때 시점에는 10배로 해가지고 약간 복권처럼 있잖아. 그 사회주의 무슨 채권 나눠줬어 언니? 5,000원씩 다 강제로 팔았어요 언니. 내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는 뭐 했지 했더니 북한에서 그 지랄을 하고 있었더라고 내가 지금. 저도 학생이었어요 저는. 그러니까 전혀 몰랐죠. 그때 나는 그 영상 보면 또 내가 펑펑 울었던 게 뭐냐면 야 어떻게 그 당시 누가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하나같이 그 강화문 시청 광장에 나와서 하나같이 그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악마. 저렇게 할 수가 있지? 그러니까 그 세계 언론도 그때 놀랐다잖아요.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. 아 이거 누가 국가가 돈을 주면 부른 것도 아닌데 떼거지로 밀려나와가지고 그것도 레드 색상의 옷을 다 입고 그때 필승 코리아 이 노래 나오고 태국기로 뭐 만든 옷에 치마에 막 두르고 나온 거 보고 나는 그 생각했지. 그때 2002년에 애기도 많이 생기고 결혼도 많이 했대요. 아 참 연애하기 좋은 시절이었겠다. 이때가 딱 나도 19살 20살 때인데 그 한 달 동안은 얼마나 좋은 시절이었을까. 진짜 대한민국이 그런 축제가 없었고 나는 그 영상 보면서 그 전에도 내가 2002년 월드컵 영상이 가끔 올라오게 되면 보는데 그 며칠 전에 그 다큐멘터리 좀 쫙 해서 올렸는데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여러 명을 인터뷰를 했더라고. 그때 어땠는가를.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막 16강 8강 마지막 서비스도 엄청났대. 막 그 이기는 날에는 그 지나가던 차 모르는 사람 차에 올라가서 막 소리 거리 환영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든 게 대한민국은 우리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겪지를 못했어요. 왜냐면 저도 온 지 이제 1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 북한에서 있을 때 여기서 흘러보낸 사건인데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라는 게 있었대요. 그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웬만한 대학생들 몽땅 자원으로 해가지고 태안에 가서 그 기름 닦고 하면서 그 서해 바다가 오염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 뭘 딱 생각했냐. 북한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그때 우리가 정말 다 나와서 그 영상에서 보여주는 것 보게 되면 북한 기자들이 그런 걸 딱 찍어서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가 나가고 싶어서 그 땡볕에 나가서 앉아서 운 사람은 별로 없거든. 강제로 동원됐죠. 언니 그건 정치 행사예요. 거기에는 정치 행사라는 정치자가 들어가면 북한에서는
안 가면 죽어요. 요만할 때부터 저희는 정치 행사다 무조건 참여해라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무조건 필수로 정치자만 들어가면 우리 엄청나게 두려워했거든요. 그래서 정치 행사에는 정말 고열이 펄펄 나고 쓰러지는 한이어도 죽더라도 참가해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.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 또 그 북한 그런 영화까지 만들었잖아. 정치 행사하다가 그 집단 체조하다가 병원에 실려가서 그 정도로까지 충성심을 발휘해야 된다는데 대한민국 사람들 저렇게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나오란 말 안 해도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데 북한 주민들은 과연 만약에 근데 북한도 사실 북한에서 제일 큰 축제라고 하는 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있긴 있었단 말이야. 근데 그때도 뭐 국가가 하는 행사에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. 왜? 평양은 제한되니까. 그쵸. 뭐 갈 수가 없는 거지. 어. 그리고 우리가 축제라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춤을 췄던 적이 어느 만큼 있고 축제의 분위기로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모여서 단합해서 우리 어떤 영양과 파워를 일깨워야 될 때가 도대체 언제가 있었습니까? 저는 북한에서 살 때 그렇게 역동적이게 북한 주민들끼리 으쌰으쌰 뭉쳐가지고 우리의 어떤 집단 지성을 드러내고 함께 뭔가를 공동의 어떤 뭔가를 만든다는 그런 감정에 휩싸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. 아니 밥도 안 주고 아니 월급도 안 주면서 아니 왜 이렇게 해라는 게 많아 이런 불만으로 그냥 뭔가 나갔지. 김일성 죽었을 때도 내가 중학교 1학년 금방 갔을 때인데 그때 꽃도 들어가라고 강제로 시키잖아요. 오후에 수업 끝나자마자 산에 가라고 그룹을 만들어주는데 안 가고 콩꽃 열리는 시절이 언니 빨간 꽃, 흰 꽃 열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머리 또 더우니까 그 콩꽃 다 뜯어다가 그 가베트에다 받치면 받치고 누가 어디다 갖다 놓은 거 조절해가지고 와서 같이 섞어가지고 산에 같이 가자 응 하면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둘이 뛰고 그때 조그만 그랬어요. 때부터 잔머리가 많이 굴렸구나. 나 번외 이야기인데 토끼 풀 받치라 그러잖아. 그러면 풀 받치기 싫어서 엄마 말해가지고 비지 사면 그 비지 가운데다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무거운 돌 넣고 이렇게 무적해가지고 냈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에요. 마지막 8강에서는 승부차기를 해가지고 이기는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심장 소리가 다 들렸대. 이게 큰 이렇게 영화관이면 영화관, 극장이 극장에서 막 모여보고 식당에서 보는데 승부차기 하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숨을 죽여가지고 옆에 사람의 심장 소리를 다 들을 정도였다니까. 이게 다들 긴장한 거지. 야,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진짜 이런 멋있는 뒤끝에 또 북한 시대 그런 말 늘 했잖아. 우리는 한민족. 우리는 한민족이다. 우리는 하나다. 반만년의 핏줄을 이어온 우리는 하나의 민족 이 노래 있죠. 그러면 민족이라 그러면서 맨날 입에 거품 물고 제치는 그 북한이 마지막 날이잖아. 3, 4위 결정전 하는 날이잖아. 대한민국이 한이로운 그 영광의 순간에 빠지는 것을 북한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고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야. 연평해전을 도발적으로 일으키죠. 그러니까. 그래서 온 축제 분위기에 정말 아야. 대한민국이 그 연평도에서 야.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오전 10시 15분에 그 잔치집에 그냥 철을 끼워 넣은 거지. 전 세계가 지금 모여서 그 축제를 즐기는데 위협을 주는 거잖아. 저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데 이번에 10월 30일 날 이태원 압사 사고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그 구찌라는 회사 그리고 뭐 그 샤넬 이런 되게 유명한 그 명품 회사들에서 대한민국에 그 심심한 애도의 뜻을 보낸다고 이렇게 홈페이지에다 그런 걸 게재했어요.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왜 다른 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다가 한국이 부자 나라니까 이런 게 한국의 어떤 사건 사고에만 그러냐는데 나는 번외로 뭐를 봤냐면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고 그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고객 확보의 시장이라는 것을 그 명품 회사들이 뭐 다 인지를 하고 있다는 첫 번째 어떤 그런 생각도 하는가 동시에 지금 미국의 전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나 애도의 뜻을 보내는데 엄마 유일하게 북한만 SLBM인가 모식인가 그 새끼 또 쏘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아니야. 이럴 때만이라도 며칠 좀 잠잠하면 안 되나 싶은 거야. 나 보는 순간이지.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그날 저녁에 마지막 3, 4위 결정전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대한민국 정말 그 국가대표들이 너무 멋있고 그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같이 뭉쳐갖고 그 응원하는 그 모습 보니까 13억지 이젠 또 중국이 14억 됐다고 하더라고. 중국은 아직 단 한 번도 월드컵 출전도 못 해봤대. 4강까지 올라갔다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꼭 그렇게 불장난을 해야 되겠냐고. 그게 바로 북한의 본성이죠. 그게 없으면 북한이 아닌 거죠. 게임으로서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잖아. 내일이면 또 이제 대한민국 첫 출전이 있는데
정말 대한민국 국가대표들 또 이걸 또 준비하는 또 붉은 악마 팀이 있더라고. 네. 벌써부터 또 이렇게 응원 열기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사실 북한에서 세계 경기 아니고 북한은 국제 경기밖에 못했지. 세계 경기를 개최할 만한 여력도 노력이 안 안 돼. 되는 거죠. 근데 나는 이렇게 매해 4년에 한 번씩 월드컵이 개최가 되고 그것을 또 집배에 앉아서 가지 않고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세상에 행복한 일이냐라는 것을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희 삼촌이 축구 선수였는데 뭐 동네에서 뭔가를 하고 직장에서 축구를 했었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마라도나가 어쩌고 그다음에 펠레가 어쩌고 이러는데 그 펠레 영상과 마라도나 영상조차도 뭔가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던 거예요. 삼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난 우리 삼촌 그 볼 때마다 그렇게 축구를 좋아해서 그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 어떻게 축구를 하는데 축구에서 부자가 되고 한 번 경기 뛸 때 얼마고 말로만 그냥 틀면서 난 그 펠레 영상 보고 싶고 마라도나 축구 경기하는 거 보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. 북한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어떤 그라운드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 뛰는지조차 북한의 알지. 축구 선수들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호텔 분야든 축구 분야든 예술 분야든 건축 분야든 각 분야에서 북한 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평생 한 번 태어나는데 기회의 어떤 균등이라는 게 없이 기회 자체를 철저하게 박탈하고 정말 빈민촌의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. 맞아. 인간이 언니 정말 짧게 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제가 27에 들어왔는데 벌써 막 40 들어선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나이 먹었으면 세상 얼마나 억울하겠냐. 내 의지로 북한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정말 더럽게 재수없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평생 억울한 줄도 모르고 살다가 저 세상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정말 한심하고 슬픈 일이냐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벌써 이제 4년에 한 번씩 기다려지잖아. 맞아, 언니. 월드컵을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하연 씨도 축구를 엄청 좋아하더라고. 음.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별로 북한은 스포츠의 개념이 없잖아. 근데 음. 대한민국은 지역마다 스포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축구도 그렇고 이제 지금 야구가 끝났잖아. LCS인가? 거기가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용진 난리가 나고. 너무 좋아하더라. 글쎄요, 그게 거기 막 목숨 걸고 좋아하시던데요? 이게 그 자기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같이 상승되니까. 그러니까. 요즘은 또 롱구 지금 막 저거 시즌 지금 하고 있는데 롱구 지금 버느라고 그래서 요즘 드라마를 못 보거든. 볼거리가 얼마나 많아 언니. 근데 또 이제 내일부터는 지금 이거 지금 월드컵에 아니 우리 11월 12월 제일 바쁜데 자야 되거든 사실은. 드라마는 자야 되는데 그걸 보느라고 못 잘 것 같아요. 볼 수 있는 게 많아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제가 축구를 직접 가서 손흥민을 이렇게 봤던 두 번씩이나 봤던 그 어떤 기준에서 우리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체력적으로 탄탄하고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은 옷도 정말 멋있고 아주 디자인도 그럴듯하고 이게 항상 북한에서 생각한 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하고 못 살지 이런 생각 부끄럽거든 언니. 손님 데리고 다니면 호텔 데리고 다니도 너는 그런 뭔가 생각을 쪽팔리다는 했구나. 생각을 했죠 언니. 이빨 빠진 그릇 딱 놨는데 손님이 아 이건 아니라고 뭐라고 얘기하거나 그러면 그릇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도 호텔은 당연히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팅수일라 막 그렇게 벗고 막 나와서 소리 깨끗 지를 때면 정말 너무 부끄러워.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늘 잘 사는데 지금 늘 정전인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이 들어온 지금 또 운이 나쁘게도 정전이 되었다 이렇게 맨날 거짓말해야 되는 거야. 아니야 우리는 맨날 정전이야 그러니까 너 찬물로 샤워해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. 매일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이렇게 그런 경험을 북한에서 무수히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그치. 가슴 뿌듯한 일인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일단 있어요. 이기면 이긴 대로 너무 좋아. 져도 괜찮고, 그러니까. 지면 지는 대로 국민들한테 그대로 보여주잖아. 근데 같이 함께 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마음은 같이 뛰고 있지. 그리고 또 이겼으면 국가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보너스를 챙겨줘야 되잖아. 없지 정훈이가 어. 다 가져가지. 맞아. 저거 올림픽도 보니까 출전할 때 그 나라가 들어가서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내는 돈이 있고 이제 강 올라가게 되면 매 선수당도 차려지는 돈이 있더라고. 말하자면 국제 경기 나가게 되면 하루에 2불씩 주잖아. 2불씩. 그래 시래기만 맨날 먹다 한 달 전에 고기 먹이잖아. 그래가지고 개나 설사하러 다닌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.
정말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똘똘 뭉쳤던 그때 그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을 보면서 카타르 월드컵에 또 대한민국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게 또 출전했잖아요. 정말 멋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 같이 응원하면서 대한민국만 잘 빛내주십시오.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알리는 게 기본이니까 네. 네,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대한민국의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또 대한민국의 똘똘 뭉친 2002년 월드컵을 다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